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강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3,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신고가 흐름 보여줬고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더 간다, 강세장이다, 뭐 미쳐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는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가운데,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국내 증시도, 네,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좀 되네요. 자, 뉴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못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더 간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 있죠. 2년 만에 이어진 미국 증시 강세장, 활황장 2.0에 진입했다. 더 간다. 네. 멋지네요. 네. 일단 잘 갈 때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당분간 더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플러스, 연말,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도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네, 빨리빨리 더 키울 수 있도록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 증시도 활성화가 되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다 국장 탈출해요. 네, 국내 증시 뭐 한 1% 오르고 미국 증시 2% 올라버린다, 뭐 신고가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 국내 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금투세 관련한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되게 적네요. 네. 만 2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강세장이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공식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고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막 계속 달려버리네요. 지난 주말에 사상 처음으로 5,800선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S&P 500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어서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활황장 2.0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할까 라는 생각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외국인 은행들도 전체적으로 다, 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네, 이제는 외국계 리포트들 별로 신뢰하지 않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 얘기가 드는 거죠. 자, 경제 호조의 실적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시장은 문을 닫았고 주요한 경제 발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쪽은 듣고 싶지 않지만, 네,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 향후 2, 3주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봤던 견고한 시장 지표가 기업 실적에도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은행주들은 어차피 미국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IB 쪽이라면은, 네, 주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수익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소비업체들, 네,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거, 엔비디아가 2.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13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150불을 보고 있다. 네, 더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테슬라는 그래도 전날, 네, 8% 넘게 하락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래도 0.6%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잉사는 조금 떨어졌네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5% 올랐다고 합니다. 65,9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좋으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면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지금 뭐 이거밖에 안 돼 있지? 네. 네, 환율이 근데 조금 올라가가지고, 네, 비트코인의 이런 가격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올라가면 일단 뭐, 네, 이것든 저것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어야지 숨어있던 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바짝바짝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자, 크리스토퍼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는 B컵보다는 덜 공격적일 것이다. 그래서 0.25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 FOMC 쓸 때 0.25 금리 인하는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근데 0.5가 아니라 0.25 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제유가가 2%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의 문제가 조금 진정화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펙이 올해 수요 예측치를 또다시 낮췄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석유를 필요하는 그런 수요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 석유 가격을 낮췄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중동 지역의 어떤 휴전 모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 휴전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네, 북한이 이제 장사정포인가요? 그거를 이제 수도권에 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참 답답하네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을 때도 자꾸 그런 이상한 얘기들 나오는데, 뭐 전쟁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겠죠. 뭐 장사정포를 배치해가지고 일제히 공격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북한은 그냥 정권 붕괴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국지전 같은 경우 있잖아. 그냥 요 앞에다가 예전에 인천에 강화도였던, 연평도였죠? 연평도 포격. 뭐 그런 정도 수준의 그 국지전 정도는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이라면은, 네,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적어나지 않고 위협적인, 네,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그쪽 부분들은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업 지수 요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밸류업 지수 논란에도 속속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밸류업 공시,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금융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는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돼서 금융주가 올라간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너무 올랐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 지수를 높인다, 등등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등등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하고 기업 가치가 그에 따라서 네, 저평가를 벗어난다는데, 은행주들은 지금 배당 매력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네,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잠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한정없이 올라가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팔아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지금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이제는 좀 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JB금융, 애경케미칼 등등등등등 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네,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어떤 거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 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 공시,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거나 배당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강원랜드도 여기에 속해지네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도 여기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은행주 쪽에서는 기업은행이 그래도 제일 군침이 땡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당률이 높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좀 내려가야 돼요. 배당주들은 주가가 내려가야지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를 조금 잘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천억원 매입, 배당 성향은 최소 50%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많이 주면은 그래도 강원랜드가 그동안 안 움직였었는데 조금씩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내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강원랜드 차트 요즘에 어때요? 많이 올랐었네요. 그죠?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저점 지지대는 이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5,000원대 구간으로 하는 저점 지지대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강원랜드 괜찮네요. 네. 그리고 뭐 KB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밸류업 지수에 의한 뭐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애매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논란이 계속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기업들의 동참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임팩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부 차원에서 네,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금투세 좀 빨리 좀 이렇게 하고 네, 금투세도 빨리빨리 저거 해야죠. 자, 한숨 돌린 삼성전자 MX 이게 모바일 환경인가요? 모바일 경험. 네,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부분에서는 흑자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내년에 출시할 제품 갤럭시 S25 이 핸드폰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올해 초에 S24 나왔잖아요. 물론 S24의 AI 기능이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실제로 AI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쓰더라고. 문제는 잘 안 쓴다는 거. 이게 통역 기능 같은 경우는 네, 잘 쓸 수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사용한다거나 번역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쪽 부분에서는 물론 확실히 괜찮긴 해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주고 막 해주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대단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네, 그냥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속도가 더 빨라진다거나 또는 AI의 기능이 더 광범해진다면 S25가 내년도에 나와도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충분히 생기겠죠. 근데 저는 핸드폰을 이제 올해 초에 1월달에 바로 얼리 어댑터로 그냥 출시 전에 사전 예약해가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 내년에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가격도 비싸.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이 갤럭시 S25로 성능과 원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초에 나오게 된다면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S25가 S24처럼, 네, 어떤 호황성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3점 보란듯이 엔비디아 반도체주 펄펄. 지금은, 네, 삼성전자도 잘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러워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부분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변수 중에 하나인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중지 소송. 아유, 머리 아파요. 그죠? 적당히 좀 하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의보,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죠. 네, 일어나고는 있지만 경영권 분쟁 테마 주의보. 그 변동성이 워낙 심하잖아요. 특히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 이번에 따라붙었다가 크게 낭패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요동을 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려아연, 티웨이 항공 이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면서 테마주화 되어가는 양상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티웨이 항공뿐만이 아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요네들 다 떨어졌잖아요. 예림당은 이제 노벨 문학상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티웨이 홀딩스, 대명 소노시즌, 티웨이 항공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올랐다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고점에 사신 분들은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고려아연, 영풍정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얘네도 다 떨어졌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도 당연히 초반에 나타납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은 우리가 미리 알고서 뭐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 물량 터지면 바로바로 팔아준다. 이런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네, 투자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뭐 특별하게 뭐 호재가 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호재겠죠. 이 블랙의 수요가 미쳤다. 요 발언 이후에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엔비디아는 네, 1.56 정도, 올랐지만 AMD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텔을 제외하고 다른 반도체는 모두 다 랠리를 보여줬다. 마이크론, TSMC, 네, 브로드컴 각각 상승했다.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지 않아요? 네. 근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하이닉스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하이닉스 라인의 소부장들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겠죠. 네, 삼성전자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 분위기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여기도 노조가 있나 보죠. 이쪽 노조에서 16일부터 연속 4월 연속 파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업에게는 살짝 안 좋은 내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바이오주 한국 증시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거듭날 것이냐, 금리 인하 수혜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가 꼽히는 거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라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만, 네, 알테오젠이 계속적으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거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 보니까 살짝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제약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오르냐? 그러면 이제 뭐 호재 때문에 올랐다는데 기업 내용 들여다보면은 뭐 실적 엉망이고 뭐 이런 기업도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대단하다 볼 수 없어요. 20조 원에 걸맞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는 기업이 급하게 많이 올라가면 때려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 맞는 얘기죠. 왜냐면 이유 없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대부분 거품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삐끗해도 큰일 나는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는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주가 좀 많이 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약간 눌리는 형태가 있었더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넘겨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나 바이오 쪽에서 주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다른 전통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주가가 약간 높은 상황에서의 우려감을 통한 출렁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또 이것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다고 하는 거 무조건 믿을 건 안 되는 거고, 뭔가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좀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잇따라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책, 국내 증시의 어떤 부양책이나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미들이 계속해서 투자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은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훅 줄어가지고요. 네, 코스피 거래량이
8조 5천억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15조, 20조 뭐 이렇게까지는 활용성을 띄워줘야지 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는 네, 지금 해드린 이야기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일단 온기, 네, 즐거운, 네,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편안한 출발 가능해 보이죠? 긍정적인 출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투자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